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 포홀입니다. 오늘 퓨처엠이 0.7%, 포홀은 3.7%입니다. 시가부터 일단 또 강세를 보였던 철강 섹터였고요. 포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철강주들의 강세 베이스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알래스카 LNG 이슈가 나왔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시장이 뭐 기술주들을 많이 움직였던 날은 아니었습니다. 아무래도 내일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결국 이제 구글이랑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. 알파벳. 그래서 어제 오늘은 일단 지수를 한번 밀었다가 오늘 오후장에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마무리를 시켰는데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 좀 과하게 딱히 뭐 큰 악재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.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스타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뭐 오픈 AI 뭐 이슈로 뭐 반도체를 밀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 악재로 보진 않아요. 큰 악재로 보진 않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어떤 그 다음 상승을 위한 좀 숨고르기 구간이 아니었나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고요. 퓨처엠이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. 정부한테 지난번에 이제 천연 흑연 그 한국판 이제 뭐 IRA다라고 했지만 금액 자체가 뭐 크진 않아요.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이제 신청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퓨처엠이 흑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흑연 사업을 지금 과정대로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고 요즘에 뭐 리튬 관련주들이 또 주가 막 뭐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속칭 그 잡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천지이긴 합니다만 이슈는 있었죠. 중국에서 너무 이제 AI랑 전기차 쪽에 출혈 경쟁이 좀 심하다. 그게 너무 과했잖아요.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좀 빨리 내려간 것도 경쟁이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그 보조금이라는 그 보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쟁 그 과열이 더 심화가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중국 내에서도 그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절을 하게끔 지침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하다 보니까 2차전지의 분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플러스가 되고 있죠. 요즘 그냥 뭐 지수가 올라가고 뭐 2차전지 뭐 LFP 기대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시장 안에 나와주고 있습니다. 뭐 어차피 내일 테슬라 실적이 나온 이후에 변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랑 오늘은 뭐 강한 양봉보다는 사실 음봉이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. 또 하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날이었죠. 오늘 종가를 15만원 라운드피겨 위에다가 무리하게 아래쪽으로 흔들지 않습니다. 지금 두 번째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이렇게 가격 라인만 막아주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또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. 오늘도 뭐 2차전지가 크게 밀렸다 이런 부분들은 딱히 시장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또 그동안 기대감을 심어줬던 이슈들이 갑자기 뭐 전환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또 일본이 미국이랑 이제 관세 협상 했다라고 하니까 일본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오늘 올랐죠.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똑같은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. 협상이 약간의 그 뭐 악재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찜찜하잖아요. 뭔가 미국이랑 또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이제 시장 참여자 분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날리면서 랠리가 한번 나온 거고 그 다음 타자는 우리나라가 되겠죠. 아마 협상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또 일본이 15%라는 그 관세를 어쨌든 간에 던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협상진들도 그 15%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 강세의 랠리 지금 코스피가 예전에 그 21년 코로나 때 그 고점 근처까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. 여기에서 증시가 한 번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신고가 뭐 어려운 거 아니죠. 그 위쪽으로 충분히 액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일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뭐 긍정적이었죠. 중요한 건 이제 내일부터. 내일 또 우리나라는 현대차
그 다음에 SK 하이닉스. 그러니까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의 실적이 순차적으로 발표가 됩니다. 금융주들도 많이 실적 발표에 나서고 또 조선주들도 많이 실적이 나오거든요. 지금 미국은 일단 실적이 잘 나옵니다. 80% 이상이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들을 내놓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보통 이런 실적을 보여주면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결과물들이 고절 나오거든요. 실적에 대한 기대감, 협상에 대한 또 기대감, 그 다음에 조정을 또 충분히 거쳤고 유동성 장세에서 이런 기술주 구도가 연이어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투심이 계속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2차전지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지금은 특정 섹터가 불리하다라기보다는 누가 더 호재를 많이 던지고 또 기대감을 빨리 이제 키워가면서 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많이 잡느냐, 자주 잡느냐, 딱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포홀은 오늘 이제 알래스카 LNG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왔고, 우리가 이전부터 앞구간에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을 때 2차전지는 이때 못 올라갔거든요. 이때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들어왔었고, 그게 지금 다시 한번 또 유입이 되면서 앞구간에 만들어놨던 전고점을 넘겼습니다. 우리가 이 구간 넘어가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던 건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넘어왔습니다. 뭐 중간에 이제 한 2주 정도 그 박스권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이후에 소화를 해준 거긴 합니다만 지금 포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. 철강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. 철강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,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, 알래스카 LNG 뭐 다 지금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전고점을 이제 넘겼으니까 다음 추세에도 또 한 번 더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어떤 지지라인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상향 똑같이 우리가 포홀한테도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은 많이 나왔습니다. 물론 이제 시장이 그 흔드는 데 목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시장 안에 깔려 있다가 지수가 이제 다음 또 반등을 가져갈 때 반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만 잘 체크를 하셔도요, 이후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시장을 빠르게 또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, 저는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3분기 대응해 나가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아래쪽에 링크만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. 지수가 이틀 동안 큰 흔들림을 보여줬지만 저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